전국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해인사로 모여들었다. 이 이꼴 MC라 나거든. 이 에너지와 질량 관계를 말한 긴데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찌 되느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철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기 직전 오직 3명의 제자에게만 전해주신 비밀 예언이 있습니다. 30년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서방의 구도자가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다. 놀랍게도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온 한 연구자를 통해 이 예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성철 스님은 2025년 한국에 대해 무엇을 예언하셨을까요?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즐거운 시청하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로버츠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특별할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2024년 가을, 동아시아 불교 연구차 한국에 왔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보러 온 거였는데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옛날 책들 보관해 놓은 곳이겠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인사에 도착한 순간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감이랄까요?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한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원택 스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기다렸다고 하셨나요? 원택 스님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3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서방에서 온 구도자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구도자라니요? 저는 그냥 학술연구차 온 사람일 뿐인데요. 저희 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직전 3명의 제자에게만 특별한 예언을 전해주셨습니다.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바로 이 순간을요. 원택 스님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보관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첫 장을 펼쳐보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대변화의 해, 동방의 등불이 세계를 밝히리라. 서방의 제자가 이 진리를 전하리니 그날이 새 시대의 시작이라. 을사년. 2025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철 스님께서는 이 예언을 의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해암 스님, 지관 스님이 각각 다른 부분을 보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로 합쳐지도록 하신 거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스님,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적합합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진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방의 지혜는 서방의 열린 마음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경제성장, 기술 발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정작 수천 년간 쌓인 정신적 깊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거죠. 동양의 지혜를 서구 학문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려 했으니까요. 원택 스님께서 보여주신 예언. 그 한 페이지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차원을 넘어선 뭔가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의 산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원택 스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님, 나머지 내용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다른 두 분 스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 원택 스님을 만난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평범한 캐나다인인 제가 한국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오후, 원택 스님께서 두 분을 더 모셔왔습니다. 해암 스님과 지관 스님이셨어요. 세 분이 한자리에 모이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신성한 의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 사흘간 저희를 각각 불러 예언의 한 부분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외국에서 온 구도자가 이것을 물을 때가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요. 지관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벤자민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까지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 오는 것까지 30년 전에 예견되었다는 건가요? 세 스님께서 각자 간직해온 예언의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원택 스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부분에 이어 해암 스님께서 두 번째 부분을 펼쳐 보이셨어요. 을사년 여름, 거짓된 지도자들이 드러나리라. 하지만 백성들은 깨어날 것이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등대가 되리니 그 빛은 서방까지 닿을 것이다. 지관 스님께서 마지막 부분을 공개하셨습니다. 서방의 제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새 시대의 증인이다. 동방의 지혜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니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세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자 완전한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정교한 미래 설계도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택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이셨던 거죠. 서구의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해암 스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선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꿰뚫는 지혜의 체계예요. 서구 문명이 물질적 발전에만 매달려 있을 때 동양에서는 이미 정신적 차원의 과학을 완성했었던 겁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구 중심적 사고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모두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지관 스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계 곳곳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원택 스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벤자민 선생님, 이제 왜 성철 스님께서 외국인을 통해 이 예언을 공개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아직은 잘. 한국인이 직접 말하면 자화자찬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편견 없는 외국인이 목격하고 증언한다면 세계가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학술 연구차 온 관광객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예정된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해암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구 문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문명의 모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평범한 연구자인 제가 이런 거대한 진실의 목격자가 되다니. 하지만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영향력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정신적 깊이가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는 서구 문명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예언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 스님께서 함께 안내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다음 날 새 스님께서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해인사 깊숙한 곳에 있는 비공개 구역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여기가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곳입니다. 원택 스님께서 낡은 목조 건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이곳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공간이 다른 차원인 것 같았어요. 해암 스님께서 벽 한쪽에 걸린 낡은 족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것이 성철 스님께서 직접 그리신 미래도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인데 족자를 펼쳐보니 놀라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모양 위에 빛나는 태양이 그려져 있고 그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큰 빛이 나올 것이다. 그 빛은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힐 것이다라고요. 지관 스님이 다른 족자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반도를 향해 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은 만국 예배도입니다. 훗날 세계 각국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배우러 올 것이라는 예언을 그림으로 남기신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미래를 내다보셨다니.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원택 스님께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셨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세계 각국의 미래도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서구 문명의 몰락과 동양 문명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남기셨어요. 그 문서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방의 제국들이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물질만을 추구하다가 정신을 잃은 문명은 지속될 수 없다. 그때 동방의 지혜가 세계를 구원하리라. 해암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사회 분열, 정치적 혼란, 정신적 공허함. 모두 성철 스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관 스님께서 답하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면서도 5,000년 전통의 정신 문화가 살아있죠.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로 인해 전통이 많이 파괴되었고, 일본은 서구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원택 스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마음 자체가 특별합니다. 한이라는 독특한 감정,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서구 문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치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봤는지를요. 한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겉모습만 보고 한국을 평가했던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정신적 가치들이었는데 말이죠. 해암 스님께서 마지막 족자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연꽃으로 그려져 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철 스님의 최종 비전입니다. 지구촌 연화세계라고 하셨어요. 온 인류가 하나의 꽃처럼 조화롭게 사는 세상,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상상이 아니었어요.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청사진이었습니다. 벤자민 선생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관 스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왜 외국인인 선생님을 통해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리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한국인이 아무리 자국의 위대함을 말해도 세계는 믿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편견 없는 서구학자가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다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원택 스님이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이제 단순한 연구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해인사를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벤자민 로버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체험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맹신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진정한 문명의 척도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깊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해인사에서의 체험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로 와서 성철 스님의 예언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스님께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벤자민 선생님,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언서에 숨겨진 마지막 암호를 발견했거든요. 원택 스님의 긴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동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새 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해암 스님께서 작은 봉투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신 후 방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30년간 열어보지 않고 보관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열어보신 건가요? 선생님 때문입니다. 봉투에 적힌 글귀를 보세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방의 제자가 동방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라. 직관 스님께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선생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벤자민이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동방을 무시할 것이나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온 세계의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의 증언으로 인해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제 이름까지 정확히 예언하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택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서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로 보이셨던 거죠. 이것은 서구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해암 스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선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최고 차원의 과학이에요. 서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영역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개척했던 겁니다. 그때 직관 스님께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선생님이 이 예언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지까지도 예견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이 영어로 이 내용을 번역해서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인터넷이라는 신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인터넷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원택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보신 것은 인터넷만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예견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을사년의 세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거짓된 지도자들이 가면을 벗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답이 동방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세요. 해암 스님께서 다음 구절을 가리키셨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미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곧 따라잡을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우러러보며 배우고자 할 것이다. 직관 스님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서방의 제자 벤자민이 이 진실을 세계에 알릴 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 동방의 지혜와 서방의 기술이 하나가 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30년 전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운명이었던 거죠. 스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원택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변화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해암 스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 놀라운 경험을 세계에 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관 스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선택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선생님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경외감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이제는 한국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쓰겠다고. 성철 스님의 예언과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예언서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 사회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철 스님의 예언이 현실에서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어요. 먼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홍대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신력, 빨리빨리 문화, 함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언서에 나온 백성들이 깨어날 것이다라는 구절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자국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젊은이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의 눈빛에서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한국의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견학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신을 기술에 담아서 전 세계에 전하는 거죠. 한 연구원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이익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행복을 생각해요. 이것이 한국 기업의 차별점입니다. 이것 역시 예언서의 동방의 등불이 세계를 비출 것이다라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닌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집단 지혜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개개인이 모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세계가 혼란스럽죠? 하지만 한국은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는 5,000년 동안 쌓인 지혜가 있거든요. 한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걸 봐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서구 사회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이런 집단적 지혜나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와 우리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정신적 깊이였습니다. 조계사를 방문했을 때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불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서구 사람들이 명상이나 영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답은 모두 한국에 있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실천해 왔으니까요. 이것은 예언서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내용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정신적 가치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전통문화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인 문화 해설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 문화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서구의 경쟁 중심 문화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경쟁하면서도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조화의 지혜가 현대적 발전과 만나 이룬 기적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정책연구원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가치가 조화된 새로운 문명의 전형을 보여줘야죠. 서구식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한국식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이미 깨어나 있었고 자신들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야말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한강에서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한 문명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캐나다로 떠나기 하루 전, 새 스님께서 저를 다시 해인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더욱 깊숙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신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벤자민 선생님, 이제 성철 스님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원택 스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오직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던 것이죠. 해암 스님께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마지막 두루마리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 혼자 계실 때 쓰신 것입니다. 저희도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발견했어요. 직관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서방의 제자 벤자민에게 전하노라. 내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홀로가 아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쓰인 글인데 마치 지금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다리가 되어라.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전하되 교만하지 말라. 진리는 하나이니 모든 인류가 하나 될 그날을 위해 일하라. 원택 스님께서 계속 읽어주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등대가 될 것이다.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깊이를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서구의 문명은 이제 저물어간다. 물질만 추구하다가 영혼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 동방에서 새 빛이 떠오르고 있으니. 해암 스님께서 더욱 놀라운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벤자민이여, 내가 돌아가서 쓸 책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동방의 지혜가 서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배우러 올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연구하며 한국의 정신을 이해하려 할 것이다. 직관 스님께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미 세계 최강국이며 물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한국에 내린 사명이다. 벤자민이여, 이제 가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라. 내가 목격한 한국의 위대함을, 내가 체험한 동방의 지혜를 온 세계에 전하라. 마지막 문장은 저를 향한 직접적인 당부였습니다. 서방 사람으로서 동방의 진리를 깨달은 너이기에 세계가 너의 말을 믿을 것이다. 이것이 30년 전부터 정해진 너의 운명이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한 깨달은 스승이 제게 남긴 유언이었던 거죠. 원택 스님께서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이미 선생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암 스님이 덧붙이셨어요. 성철 스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저희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어요. 30년간 기다린 이유도 바로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관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알기 전의 선생님과 지금의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변화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곳, 기술력이 뛰어난 IT 강국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5천년간 축적된 정신적 깊이와 현대적 발전이 완벽하게 조화된 기적의 나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이제는 동방의 지혜가 서구 문명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캐나다로 돌아가시면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이 변했다고 할 거예요. 원택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니까요. 진실을 본 사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성철 스님께서 머무셨던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스님들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고요한 밤,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로 성철 스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신 그 지혜로운 스승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성철 스님께서 30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 저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쓰는 것.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서방 사람으로서 동방의 진리를 깨달은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전통차를 사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2의 고향이자 정신적 스승이자 인생을 바꿔준 은인 같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반도가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작은 땅덩어리 안에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요. 토론토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료 교수들에게 제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벤자민, 자네 좀 이상해졌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K-팝에 너무 빠진 거 아닌가? 하하. 동양 신비주의에 현혹된 것 같은데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구인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요. 한국을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섰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혜의 깊이는 서구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들의 공동체 의식, 빨리빨리 문화,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대적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직접 봤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서구 문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경쟁 중심 사고. 이런 것들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 대안이 있어요.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문명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즉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과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방의 빛,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세계에 선언한다. 21세기의 진정한 강국은 한국이다. 첫 문장부터 확신에 차서 썼어요.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 강국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다. 진정한 강국은 정신적 깊이와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글을 쓰면서도 계속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잊지 않는다. 경쟁하면서도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안다. 빠른 발전을 이루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지킨다.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겠는가? 서구인인 내가 보기에도 한국은 기적의 나라다. 불과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그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친구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 해. 정말 놀라운 나라야. 사람들의 열정, 문화의 깊이, 기술의 수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야. 한국인들의 마음 자체가 특별해. 그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거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다며?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반응들을 보며 성철 스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증언함으로써 서구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환경위기, 사회 갈등, 정신적 공허함의 해답이 한국에 있다고 믿는다. 한국이 보여준 발전 모델, 한국이 제시하는 가치들이 21세기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장을 쓸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하겠다. 한국이다. 한국에서 보낸 2주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한국의 팬이 아니라 한국의 제자가 되었다.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이민 가서 그 위대한 문화 속에서 살고 싶다. 한국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지혜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 한국이여, 당신은 정말로 인류의 희망입니다. 세계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책을 다 쓰고 나니 정말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을 알기 전에 벤자민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위대함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벤자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30년 전에 예견하신 그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제 책 더 이스턴 라이트가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 증언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한국학 강좌를 새로 개설했고 수강 신청자가 몰려서 추가 강의를 열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교수들의 반응이었어요. 벤자민, 자네 책을 읽어보니 정말 놀랍더군.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겠어.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 이제부터는 동아시아 연구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여야겠어.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MIT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각 대학에서 코리안 위즈덤 앤 퓨처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랐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라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깊은 정서와 창의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는 한국학과 신설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동방의 지혜를 주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는 미래 문명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파리 강연에서 한 프랑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시아에서 일어났어요.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조차 한국의 독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작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가장 순수하게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발전을 이룬 유일한 나라네요. 도쿄대학의 한 교수가 제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 책이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문화와 가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이 진짜 미래의 나라구나. 한국어 배워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 방식으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서 배우자, 한국의 지혜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정부에서는 한국식 발전 모델 연구팀을 구성했고 브라질에서는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입니다. 케냐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성철 스님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배우러 올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증했고 한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폭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한국학센터를 세계 주요 도시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정신적 강국이다. 이런 말들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본 광경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온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원택 스님을 다시 만났을 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스님.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저는 그 도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해암 스님께서 덧붙이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한국이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관 스님의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동방의 등불이 이제 온 세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시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서구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평범한 학자였어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30년 전에 내다보신 그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의 등대가 되어 혼란 속에서 헤매는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된 새로운 문명,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융합된 문화. 이 모든 것을 실현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등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예언하신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벤자민의 놀라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성철 스님의 30년 전 예언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한 외국인의 감동적인 변화를 함께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서구 학자가 우리나라의 정신적 깊이와 위대한 가능성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의 가치를 알리게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빨리빨리 문화, 정의 문화, 함께하는 마음,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었던 거예요. 벤자민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로 물질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혜와 현대적 발전이 만나 이룬 기적의 나라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외국 친구들이 한국을 보고 놀라워했던 순간이나 우리나라의 특별함을 새삼 깨달았던 경험들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